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엔데믹 이후에 주춤했던 인테리어들을 다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인테리어랑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데 맞아요?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근데 인테리어 하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저 도배부터 콘센트만 고치는 것부터 완전히 막 다 뜯어 고치는 것까지 간단하게 미세 조정하는 게 있고 정말 전체를 다 하는 인테리어가 있어서 어떤 인테리어느냐, 어떤 부분을 손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인테리어인데 도움을 줄 거면 다 세금에 도움을 주지 왜 어떤 거는 뭐 도움을 주고 어떤 건 왜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다 깎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희 정말 편할 텐데요.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그거를 양도 차익으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산 가격에 이 인테리어 비용을 더 해주느냐 마느냐를 좀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나중에 양도 과액에서 빼주냐 마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중에서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한마디로 나중에 세금을 깎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적 지출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럼 뭐가 자본적 지출이고 뭐가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주택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어떤 항목들인가요? 좀 한마디로 큰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스템 에어컨, 샤시, 그리고 보일러 공사, 그리고 수도관 개보수 뭔가 정말 다 뭔가 뜯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짜잘한 건 좀 안 돼요. 수익적 지출은 도배, 장판, 붙박이장 이런 건 좀 큰 거 같은데 다 뜯어내는데 안 되나 보네요.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짜잘한 전기공사. 근데 전기공사 이런 것도 다 뜯어가지고 하는데 안 되나 보네요. 네, 이런 것도 대수선에 포함돼서 하는 경우에는 주장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시다가 좀 여기 좀 고장난 것 같아 해서 안전기 수리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화장실에 세면기 아니면 욕조 이런 거 바꾸고 이런 거는 대수선인가요? 타일도 마루도 사실 엄청나거든요. 네네. 타일 뜯어내고 세면대 고치고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로 좀 보고 있고요. 수익적 지출은 아무래도 내가 뭔가 집을 뭔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이거 한다고 갑자기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는다. 관수리하면 집값 좀 오르는 잘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세법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큰 공사,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면은 어떤 프로세스로 세금을 깎이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이 양도 차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집을 판 금액에서 산 가격을 빼는데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면 양도 차익에서 그 취득가액 뺄 때 이때 같이 자본적 지출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양도 차익이 산정이 되고 거기서 비과세 빠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서 양도 소득 금액이 이제 확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윗단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깎이냐 그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아이템을 오늘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세지 시청자분이 요거 좀 계산해 주셔야 하고 사연 좀 들어왔는데 사연 내용을 듣고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마포 태형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인데 11억에 샀어요. 이게 25년차 구축인데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까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수리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샤시는 1,500만원, 마루도 1,500만원, 시스템 에어컨은 600만원, 베란다 확장 2,000만원, 붙박이장 600만원, 난방시설 교체 2,000만원 정도 하려고 해요. 이것만 합쳐도 8,200만원인데 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중에 양도세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마포구에 있는 구축 매입해서 인테리어를 이제 하러 들어가시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세금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계산하면 어떤가요? 지금 총 인테리어 비용에 8,200만 원을 쓰셨어요. 요즘에 참 자재비 상승해서 인테리어 할 때 돈 많이 든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양도세 신고할 때 가지고 오시면 저희도 사실은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 새로운 예규 판례 떴는지 정말 항목별로 하나씩 다 검색해 보면서 처리하는 것들이라서 사실 좀 머리가 아픈 것들이기는 해요.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샤시, 시스템 에어컨, 베란다 확장,
난방시설 교체 이렇게만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 다 합치면 6,100만 원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뭐 샤시나 뭐 이런 경비들이 다 인정이 됐다고 했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분이 이제 이후에 양도 한 30억이 이 집을 팔았다고 가정을 좀 해봤어요. 그럼 취득가액이 11억.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19억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세대 1주택자면 비과세로 이제 7억 6천을 공제받으셔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11억 4천이에요. 그럼 이분이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약 4억 9천만 원 나오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잘 준비를 하셔서 금융거래 내역도 남기시고 해서 이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시면은 이 세금이 4억 7,2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드네요. 네,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 세금을 이제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께서 견적을 일단 받으셨는데 사실 뭐 안 그러신 분들이 이제 훨씬 많으시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현금으로 내고 현금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비용을 좀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은 좀 세금 기준으로는 어떤가요? 네,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저희가 적격 증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뭐 발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계좌로도 잘 안 받으시려고 하잖아요.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매출 누락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계산서 발급이 안 됐다는 건 보통 금융거래 내역도 없다라고 만약에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샤시를 뭐 교체를 했어도 그 부분을 필요 경비로 나중에 인정을 못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없어도 계좌 이체로 하면은 나중에 그 내역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2016년 2월 17일부터 2018년 3월 30일이 인테리어 필요 경비의 약간 암흑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조건 그 세 가지 적격 증빙이 있었어야 됐어요. 인정을 받아요. 네, 이 시기에 인테리어 하신 부분은 적격 증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예 법이 한 번 너무 심하다 이렇게 좀 건의가 들어와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게 2018년 4월 1일 이후 이제 양도분부터는 적격 증빙이 없어도 이 필요경비 인정해주고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양도하셨 거라든가 아니면 이때 이제 수리를 했던 분들은 인정을 좀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테리어하고 세금 감면 맞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인테리어 공사를 예상하고 계신 분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좀 관련 서류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다음에 절세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